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겪은 재미있고 황당한 에피소드 10가지를 소개할게요.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국에서 겪은 에피소드에 대해 올라온 글이 있는데 그 글이 이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공감을 표현해서 화제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들을 유쾌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종종 겪는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잘못 번역된 영어 메뉴입니다. 특히 불고기가 Fire me로 번역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게 불에 탄 고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더 웃긴 건 곰탕을 Beer Soup로 번역한 경우입니다. 이걸 본 외국인들은 곰이 들어간 국물인가 라며 충격을 받곤 해요. 육회는 또 다른 에피소드를 만듭니다. Six times로 번역된 육회를 보고 이걸 6번 먹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은 정말 웃음을 자아내죠. 불고기가 Fire meat로 번역된 걸 보고 진짜 불타는 고기인 줄 알고 주문했어요. 알고 보니 불고기였더라고요. 곰탕이 BS로 번역된 걸 보고 설마 곰이 들어간 거야 하고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그게 곰탕이었어요. Six times라고 번역한 걸 보고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요. 그게 날고기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 한참 걸렸죠. 한국 여행 중에 메뉴판을 보고 진짜 빵 터졌어요. 곰탕은 진짜 무서운 이름이었어요. 잘못 번역된 메뉴들 덕분에 한국에서 웃음 넘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음식도 맛있지만 메뉴판이 더 재미있을 때가 많았어요.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자주 놀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인들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랑입니다. 여름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즐기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은 저렇게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는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도 커피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엔 정말 당황스럽죠. 외국인들은 이런 문화 차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이내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한겨울에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걸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추운 날씨에 얼음이라니. 처음엔 겨울에 따뜻한 커피를 마셔야지 생각했는데 한국 친구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길래 저도 따라 해봤어요. 저도 한국에 살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매력에 빠졌어요. 이제는 겨울에도 시원한 커피를 찾게 되네요. 한국인 친구들이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길래 왜 저러지 했는데 이제는 저도 아이스만 마시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날씨와 상관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사랑받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얼음이 필수.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종종 셀럽처럼 주목받습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거나 헬로라고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외국인은 처음에는 진짜 셀럽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사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엔 그냥 평범하게 다니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죠. 저도 한국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사진을 찍자고 할 때 신기했어요. 마치 유명인이 된 기분이었죠. 한국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고 사진 찍자고 할 때 정말 놀랐어요. 그 순간이 잊을 수 없어요. 처음엔 너무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저 평범하게 다니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 때 처음엔 당황했지만 나중엔 그게 즐거웠어요. 외국인이라서 주목받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커플들이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흔한 풍경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광경을 처음 보면 저게 정말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귀여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중엔 자신도 우리도 커플티 한번 입어볼까? 라고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처음에 커플티를 입은 사람들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저게 진짜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저도 남자친구와 커플티를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커플들이 같은 옷을 입고 손잡고 걷는 모습이 처음엔 신기했지만 나중엔 그 귀여움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커플티를 처음 봤을 때는 오글거렸지만 나중엔 그 문화가 점점 좋아졌어요. 처음엔 이상하게 느꼈는데 나중엔 저도 커플티를 한번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귀엽잖아요. 한국에서는 외모에 대해 솔직하고 직설적인 평가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화장을 안 하고 나갔을 때 오늘 얼굴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외국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저 한국인들의 솔직한 표현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친구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을 때 충격받았지만 나중엔 그냥 웃어넘기게 됐어요.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이젠 그게 솔직한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한국 친구들이 외모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때 처음엔 놀랐지만 그게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외모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그게 오히려 친구들의 배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 오늘 상태 안 좋아라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 말을 들어도 웃기만 해요. 한국에서 공공장소에서 코를 푸는 것은 외국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코를 푸는 것은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죠. 처음에는 그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코를 푸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처음엔 왜 사람들이 코 푸는 것에 민감한지 몰랐어요. 이제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조용히 화장실로 가요. 저도 공공장소에서 코를 풀었다가 사람들이 쳐다보길래 그 이후로는 조심하게 됐어요. 문화 차이가 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젠 익숙해졌어요. 한국에선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주의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코 푸는 것도 그중 하나죠. 처음에 코를 풀고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길래 그때 알았죠.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걸요. 한국 공중화장실에 가면 볼 수 있는 비누 막대는 외국인들에게 신기한 물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비누 디스펜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대에 꽂혀 있는 비누를 보고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라고 당황하기 쉽죠. 위생 걱정을 하면서도 점점 익숙해지게 되는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비누 막대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정말로 비누인가 싶었어요. 너무 생소했거든요. 처음엔 위생이 걱정됐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신경도 안 써요. 비누가 막대에 꽂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쓰는지 한참 고민했었죠. 이제는 비누 막대가 많이 없어져서 다행이에요. 차라리 없는 게 더 위생적이다 생각도 해서요. 비누 막대를 사용할 때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한국에서 택시 요금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택시 기사님들의 운전 스타일은 외국인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고 과감한 운전 방식의 외국인들은 이게 안전한 거 맞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긴장을 풀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요금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이 택시를 자주 이용하곤 한다고 하네요. 처음에 한국 택시를 탔을 때 너무 빠르게 달려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요금이 저렴해서 자주 타게 되더라고요. 기사님들이 정말 빠르게 운전하시는 것 같아요. 택시 탈 때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탔어요. 한국 택시는 빠르긴 한데 가끔은 너무 무서워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안도하게 돼요. 처음에는 택시 요금이 싸서 좋아했는데 운전 속도에 놀라서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택시 요금은 진짜 착한데 그 속도는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이젠 그냥 신뢰하고 탑니다. 한국의 음주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처음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술로 적은 용량이지만 알코올 도수가 꽤 높아 금방 취하게 만들죠. 한국에서는 술자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도 일종의 사회적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처음엔 그 강한 음주 문화에 당황하지만 곧 소주에 익숙해지는 외국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소주를 마셨을 때 진짜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시다 보니 금방 익숙해졌어요. 한국에서는 술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소주 맛도 금방 익숙해졌죠? 처음에 소주를 한 잔 마셨는데 바로 취할 뻔했어요. 그 강도가 장난 아니었죠? 한국에서 술자리에 참석하면서 소주에 대해 배웠어요. 처음엔 너무 세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맛있어요. 한국의 술 문화는 정말 독특해요. 소주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젠 저도 즐기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국수나 라면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소리를 내며 먹는 것이 무례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처음에 그 소리에 놀라거나 불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들은 저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혼란을 겪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독특한 식사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처음 한국에서 국수를 먹을 때 사람들이 푸르륵 소리를 내서 당황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라는 걸 몰랐죠. 서양에서는 소리를 내며 먹는 게 무례하다고 배웠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더라고요. TV에서도 소리 잘 내는 법 등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아서. 처음엔 그 소리가 불쾌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저도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고 있어요. 국수를 소리내서 먹는 게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젠 그 소리가 음식의 맛을 더 살려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탈리에 돌아가선 소리 조용히 먹긴 하고 있지만 말이야. 처음엔 저 소리를 듣고 저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게 한국의 식문화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중에 하나야. 다른 한국의 문화는 너무 좋은데 국수 소리 내어 먹는 건 국물도 튀고 이해하기 힘든 한국 문화 중에 하나야.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웃음과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은 바로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입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같은 한국의 전통 명절에 외국인 친구들을 가족처럼 맞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험은 정말 특별하죠. 한 외국인은 이곳이 내 두 번째 고향일지도 몰라라는 말을 남기며 그 순간들을 소중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순간,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 어떤 여행보다 깊은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설날에 한국 친구 가족과 함께 떡국을 먹으면서 한국의 가족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따뜻했어요. 한국에서 명절을 보낸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였어요. 친구 가족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줘서 감동했죠. 추석에 함께 송편을 빚고 전통 놀이를 하면서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명절에 혼자 있을 뻔했는데 친구들이 저를 초대해줘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한국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하지만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인들의 환대에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겪은 재미있고 신기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한국에 살거나 여행하는 동안 겪는 문화 차이들이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